지난 2일 12년 만에 예산안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기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과 각 부처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지원 법안,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법안, 공무원 연금법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제때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예산 집행만으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침체된 경기 회복,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시, 즉 마중물이 돼서 반드시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 활성화 법안이 제때 통과돼서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확장 예산이 경기도 못 살리고 빚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 주시고 부득이 처리 못한 법안들은 다음 주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여 주실 것을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내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각 부처에서 실행하는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 또 나아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좌우할 굉장히 큰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혁신, 또 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하나하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의 직책은 이렇게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그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그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초부터 그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주관으로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정책 집행에 따른 국민 생활의 변화와 정책 체감도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체감하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내년에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 작업에도 확실한 진전이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는 신년 업무 계획을 연말 이전에 수립을 해서 1월 1일부터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중점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연초 대통령 부처 업무 보고도 1월 중에 다 맞춰서 부처의 신년도 업무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역대 최단 기간에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4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은 지금까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7개
나라밖에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사상 최고의 무역 규모, 수출액, 무역 수지라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5.7%로 대기업 수출 증가율인 1.6%보다 높아서 수출 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약, 농수, 식품, 서비스 수출도 확대되고 있고, 부품 소재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되는 등 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일본의 엔저 등 수출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달성한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고, 우리 기업인, 경제인, 국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정부부터 창조 경제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간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해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내년에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세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브루나이 국왕의 국빈 방문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정상의 공식 방한과 여타 아세안 7개국 정상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사이에 10개국의 그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개별 회원국 간의 경제 통상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들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국제사회가 부패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부패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암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국제투명성 기구의 2014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해 순위가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OECD 국가 34개국 중에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정상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해왔지만 올해만 해도 방산 비리를 비롯해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그동안 쌓인 적폐들이 동시다발로 분출이 돼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그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내 업무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정보 공개 등 정부 3.0을 더욱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혁신과 경제 혁신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무원 연금 문제는 사실 그 공무원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온 엔진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간 애국심과 또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를 이만큼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연금이 고갈이 되고 또 나라 재정에도 엄청난 그 부담을 줘서 이것이 흔들려서 잘못하면 국가 재정에 파탄이 날 그 위험 때문에 부득이 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그 여러 가지 애로를 잘 반영해서 지금 그 개혁안을 잘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우리 정부의 보건인력 본대가 이번 주 토요일 현지로 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건인력을 파견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수한 의료진들의 용기 있는 지원과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견되는 긴급 구호대 요원들이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면밀하게 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